저는 새벽 5시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65세의 몸은 여기저기 쑤셨지만 아침 준비를 늦출 수 없었죠. 아들 준석의 폭언이 두려웠으니까요. 엄마, 밥 아직 안 됐어. 거실에서 아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밥상을 차렸어요. 지금 다 됐어. 기다려. 아들. 떨리는 손으로 상을 들고 나가는데 손자 서준이가 복도를 가로막았어요. 어휴, 거지 할머니 구린 냄새.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정말 냄새가 나나? 상을 내려놓자 며느리 미란이 코를 찡그렸어요. 어머님, 또 된장찌개예요? 어제도 먹었잖아요. 애들 질린다니까요. 미안하구나. 냉장고에 재료가 다른 게 없어서. 재료가 없으면 사오셔야죠. 보탬이 안 되면 밥이라도 잘하시던가. 아들이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어요. 엄마 정말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미안하다. 아들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8살 손녀 하윤이가 저희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할머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손녀의 맑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윤아, 고맙구나. 야, 하윤아 뭐해? 밥 얼른 먹고 빨리 공부 안 해? 아들이 소리를 질렀고 손녀는 깜짝 놀라 움찔했어요. 밥을 다 먹고 나간 가족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처럼 그녀의 마음도 무거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오후가 되자 며느리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방이었죠. 어머니, 저녁 준비 좀 해주세요. 오늘 모임 있어서 일찍 나가봐야 해요. 그래, 알겠다. 그리고 세탁기 좀 돌려주세요. 제 옷들이 제일 급해요. 저는 무릎이 시렸지만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어머니, 조심 좀 하세요, 진짜. 다치면 병원비 들잖아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충혈된 눈.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엄마! 왜 그러니, 아들? 엄마가 숨겨놓은 돈 있지? 무슨 소리야? 나한테 무슨 돈이?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받았을 거 아니야? 아들이 저희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아팠지만 저는 겨우 비명을 참았습니다. 정말 없어. 아들, 아버지는 주실 게 없었어. 웃기네. 어디 숨겼어? 준석의 손이 저희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할머니! 손녀가 울면서 달려왔지만 며느리가 손녀를 붙잡았습니다. 하윤아, 어서 방으로 들어가. 어른들 일이야. 저는 바닥에 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쌌어요. 화끈거리는 통증보다 더 아픈 건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웠나? 밤이 깊어졌어요.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돈도 없고 갈 곳 없는 65세의 나이 많은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 서랍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40년 전 고향 마을에서 찍은 사진. 저는 사진을 꼭 쥐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맞은 뺨은 아직도 부어 있었지만 아침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엄마!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거실로 나왔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니?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며느리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도 이제 한계예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뭐? 엄마는 밥만 축 내고 세금만 올리고 우리는 애들 교육비도 부족한데 엄마까지 먹여 살릴 여력이 없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입술을 떨었어요. 아들, 내가 뭐라도 할게. 청소 같은 일이라도 구해서 해볼게. 그럴 필요 없어요. 어머니 나이에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며느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냥 나가주세요. 어머님 동생네 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 알아서 가세요. 내 동생은 5년 전에 세상 떠났잖니. 어쩌라고요? 우리가 평생 책임져야 해요? 어머니는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식충이 거지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식충이, 거지. 나는 정말 이러고 살아야 하나. 엄마! 오늘 중으로 나가요. 더 이상 못 참아. 아들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한때 그 작은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아이, 아파서 울 때 밤새 간호하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짐을 싸는데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손녀였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하윤아, 저는 손녀를 꼭 안아줬어요. 손녀의 작은 몸에서 뒤누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여행 가는 거야. 금방 올게. 거짓말 마세요. 할머니 아빠랑 이야기하면서 우는 거 봤어요. 손녀가 저의 주름진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도 같이 갈래요. 저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안 돼. 하윤아, 넌 여기 있어야 해. 학교도 다녀야 하고. 싫어요. 할머니 없으면 싫어. 손녀가 울먹이자 저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윤아, 할머니가 꼭 다시 올게. 약속할게. 그러니까 아빠, 엄마 말씀 잘 듣고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손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뒤를 돌아보지 못했어요.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 32만 원. 평생 모은 돈이 이게 전부였어요. 이 돈으로 어디로 가지? 어제 꺼내봤던 고향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40년 전 떠나온 그곳. 집은 이미 팔렸지만 그래도 가고 싶었어요. 버스와 기차를 타고 저는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6시, 작은 시골역은 적막했어요. 플랫폼에 내려서자 쌀쌀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낡은 코트를 여미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표 보여주세요. 혹시 이순이?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영무원 모자를 쓴 60대 후반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정갈한 인상.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태풍이니? 역시 순이 너구나. 세상에 이게 몇 년 만이야? 강태풍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저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너 여기서 일하니? 응. 정년 퇴직하고 고향 내려왔어. 심심해서 영무원을 하고 있지. 그런데 넌 이 시간에 여기 어쩐 일이야? 태풍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태풍아, 나...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풍은 저의 변하는 얼굴 표정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순이야, 무슨 일 있었어?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쉴 곳이 필요해. 태풍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알았어. 일단 내 사무실로 가자. 따뜻한 차라도 마시고. 영무원 사무실은 아담했지만 깨끗했어요. 태풍은 저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이제 말해줄 수 있어?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들의 폭력, 며느리의 무시, 집에서 쫓겨난 일까지 말하는 동안 태풍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왔어. 갈 곳이 이곳밖에 생각이 안 나서. 순이야, 태풍이 저희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일단 오늘은 내 집에서 자고 내일 네가 살 곳을 구해보자. 태풍아, 미안해.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무슨 소리야? 우린 친구잖아. 어릴 때 넌 나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이 눈물 속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으니까요. 태풍은 약속대로 저를 도와줬어요. 며칠 후 오래되고 작지만 깨끗한 단층집 한 채를 소개해줬습니다. 여기 월세가 30만 원이야. 내 형편에 맞는 집들 중에 좋은 곳이야. 태풍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새 집 열쇠를 받아들었어요. 작은 방 하나, 부엌 하나였지만 저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짐을 풀고 첫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아들의 고함 소리도 며느리의 핀잔도 없는 고요하고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현관문 앞에 신문과 함께 작은 도시락이 놓여 있었어요. 태풍이 새벽에 갖다 놓은 거였죠. 이 사람 참...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시락을 열어보니 따뜻한 밥과 반찬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와 태풍은 자주 만났어요. 태풍은 퇴근 후면 저희 집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이야, 오늘 시장에서 고등어를 샀거든. 같이 구워 먹을래? 그래, 내가 된장찌개 끓일게.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함께 밥을 먹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그저 조용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두 사람은 마을 뒷산을 산책했어요.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순이야, 기억나? 우리 초등학교 때 여기서 도토리 주웠잖아. 기억나. 네가 그때 나무에서 떨어져서 아프다고 울었잖아.
하하, 맞아. 그때 네가 나 업고 집까지 데려다줬지. 태풍이 웃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햇살이 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순이야, 응? 행복해 보여. 여기 처음 왔을 때보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행복한가? 가진 건 없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응, 태풍아, 나 그런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문이 거칠게 밀려 열렸습니다. 엄마! 아들이었어요. 뒤에는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아니, 너희가 어떻게 여길? 찾는 게 어려웠겠어요? 어머니 주민등록지 옮긴 거 조회하면 다 나와요. 며느리가 비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숨겨놓은 돈 있지? 어서 내놔! 나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웃기지 마! 이런 집 살 돈은 어디서 났어? 분명 아버지한테 받은 게 있을 거야! 아들이 저희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아야야, 아들아, 정말 없어. 그럼 이 집은 뭐야? 집값은 어떻게 냈는데? 그건 친구가 도와줘서. 뭐? 엄마가 친구가 있었어?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들어갔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울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저를 차에 태워 다시 서울로 끌고 갔습니다. 안 가기 위해 저항했지만 아들은 강제로 저를 차에 밀어 넣었어요. 저는 다시 아들의 집으로 끌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작은 다락방에 갇혔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겼고 핸드폰도 빼앗겼어요. 엄마! 여기서 나오고 싶으면 당장 불어! 정말 없어. 아들아, 나한테 무슨 돈이 있겠어? 자꾸 말 안 하면 계속 가도 둘 테니 알아서 해! 문이 닫혔어요. 저는 어두운 다락방에 벌벌 떨며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문도 작았고 환기도 안 됐어요. 저는 벽에 기대어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울었어요. 태풍아, 미안해. 인사도 못하고. 한편 고향 마을에서는 태풍이 순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순이의 집을 방문했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순이가 어디 간 거지? 태풍은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다 이웃 주민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아, 그 할머니요? 며칠 전에 아들이랑 며느리가 와서 데리고 갔어요. 할머니가 막 울면서 저항하던데. 태풍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응, 나야. 지금 당장 내가 말하는 걸 진행하게. 태풍은 얼마 안 걸려 순이의 아들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태풍의 표정이 아주 차가워졌습니다. 사실 그는 대한민국 1위 기업인 태풍그룹의 회장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고향에서 영무원으로 일하며 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좋아해서 신분을 숨기고 있었죠. 한편 순이는 다락방에 갇혀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한 번 며느리에게 밥과 물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실 거예요? 그냥 말씀해 주시면 편하잖아요. 정말이야. 정말 없어. 쯧! 고집 정말 세시네. 며느리는 냉소를 흘리며 다시 문을 잠갔어요. 저는 하루하루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몸은 점점 말라갔고 정신은 희미해졌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어느 날 밤 다락방 창문으로 달빛이 비쳤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태풍을 떠올렸습니다. 태풍아, 미안해. 너한테. 그때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의 집 앞에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렸고 태풍도 함께 나왔어요. 회장님, 들어가시겠습니까? 당연하지. 시작해. 태풍과 경호원들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들어 있던 아들과 며느리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누구세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태풍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어요. 이순희 여사 어디 있습니까? 뭐야? 당신들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거 알아? 대답 안 하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이순희 여사 어디 있어? 태풍의 목소리는 위압적이었습니다. 아들은 주눅이 들어 다락방을 가리켰어요. 경호원들이 다락방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순희, 태풍이 달려와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태풍아, 어떡해. 미안해. 순이야, 너무 늦었지? 태풍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저를 안아 안전하게 차로 데려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꼼짝도 못했어요. 당신들 누구야?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태풍그룹 회장 강태풍입니다. 당신들이 한 지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풍은 옆에 비서실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 고소 진행해 감금죄, 폭행죄, 학대죄로. 뭐, 우리를 고소해? 아들이 재빨리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용서. 당신은 당신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용서를 바라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풍은 대답하지 않고 저를 안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태워진 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하윤이는 걱정 마. 순이야. 손녀는 내가 챙길게. 이제 안전해. 태풍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태풍의 집에서 깨어났어요. 넓고 화려한 침실, 부드러운 침대.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옆에서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여긴 어디죠? 강태풍 회장님 댁입니다. 3일 동안 주무셨어요. 3일이나.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창밖으로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태풍이 들어왔어요. 순이야, 깨어났구나. 태풍아, 너 정말 태풍그룹 회장이었어? 응, 숨겨서 미안해. 솔직하게 말해줄게. 태풍은 저희 옆에 앉았어요. 나는 40년 전 고향을 떠나서 사업을 시작했어. 운이 좋았지. 회사가 번창해서 결국 재벌까지 올라갔어. 하지만 나는 고향을 잊을 수 없었어. 그래서 최근에 틈틈이 시간 날 때 고향으로 와서 영무원 일을 했어. 고향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 그랬구나. 나를 도와준 것도 그래서였구나. 당연하지. 넌 내 소중한 친구잖아. 저는 태풍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태풍아. 며칠 후 저는 몸이 많이 회복됐어요. 태풍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던 중 태풍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야, 네 아들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잘 모르겠어. 미운 건 미운 건데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이잖아. 나는 내 마음을 존중할게. 하지만 순이야, 네가 원한다면 그들에게 복수를 해줄 수 있어. 복수? 그래.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이 너한테 한 짓을 똑똑히 깨닫게 해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걱정돼.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 손녀는 따로 분리해서 네가 돌볼 수 있도록 해줄게. 좋은 학교 보내고 장학금도 주고. 저는 태풍을 바라봤어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결심이 섰습니다. 태풍아, 그렇게 해줘. 자식이지만 애들이 나한테 한 짓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 태풍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다음 날 태풍은 변호사를 불렀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감금죄, 폭행죄, 학대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태풍은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 압력을 넣었어요. 아들은 하루아침에 해고됐습니다. 뭐? 해고라고? 왜? 글쎄요. 그건 당신 자신이 잘 아시겠죠? 윗선의 지시로 어쩔 수 없습니다. 아들은 멘붕에 빠졌어요.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어디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TV 뉴스에는 유명 IT 기업 팀장 투자 사기 연루 의혹이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은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끊었습니다. 이게 무슨, 갑자기 왜? 집 대출금도 갑자기 독촉이 들어왔어요. 은행에서 즉시 상환하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아들은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태풍의 지시라는 걸. 저 재벌 영감이 우릴 망치려고 하는 거야.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이제 어떡해? 우리 완전히 망했어. 세무조사, 회사 내부 감사, 투자 피해자들 고소. 아들과 며느리는 하나씩, 모든 걸 하나씩 잃어갔습니다.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아들 가족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손자는 학원을 끊었고 손녀는 저의 곁으로 데려왔어요. 안 돼. 내 딸을 데려가지 마. 며느리가 울부짖었지만 법원은 저희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동학대 우려가 있다는 판결이었어요. 손녀는 저와 함께 태풍의 저택에서 살게 됐습니다. 할머니! 손녀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하윤아, 보고 싶었어. 저도요. 할머니, 이제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있자. 저는 손녀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아들 내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집도 없고 빚만 쌓여갔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은 술에 취해 골목을 걸었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하지만 아들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원인은 자신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와 손자가 함께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또 라면이야? 다른 게 어딨어? 돈이 없는데.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손자는 구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배고파. 조금만 참아. 서준아.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다음 날 아들은 결심했어요. 엄마에게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태풍의 저택 앞 아들은 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막아섰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순이 여사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경비원은 무전기로 연락을 취했어요. 잠시 후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넓은 거실에서 저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태풍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저를 낳아서 키우셨는데 저는 엄마를 때리고 감금하고 정말 미안해. 아들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었어요. 엄마, 제발 나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 저는 아들을 보며 저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작고 연약했던 아기, 밤새 울던 아이를 달래며 자장가를 불렀던 기억.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연민이 아니라 마지막 끈을 끊어낼 때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거지 같은 엄마! 왜 이렇게 오래 사냐? 책임 못 지니까 나가! 그 말 한 글자도 안 잊혀져. 엄마, 넌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 짐으로만 봤지. 그런 내가 지금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풀릴 것 같니? 아들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아들이 보는 제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 그래,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엄마! 아들이 일어나 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호원이 막았어요. 나가세요. 엄마! 엄마! 제발! 아들은 끌려나갔어요. 그의 울음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들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태풍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저는 대답했지만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연은 끊겼어. 하지만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는 도와주고 싶어. 그래도 될까? 얼마든지 순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그리고 하윤이는 내가 직접 돌봐주고 싶어. 하윤이만은 내 손녀니까. 태풍은 저희 손을 잡았어요.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순이야. 아니야, 태풍아. 난 그냥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을 뿐이야.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태풍의 저택 정원에는 벚꽃이 만발했어요. 저와 태풍은 정원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녀 하윤이가 달려왔어요. 손에는 그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뭐 그렸어, 하윤아? 저희 가족 그림이요. 하윤이가 내민 그림에는 저와 태풍, 하윤이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예쁘다, 하윤아. 저는 하윤이를 안아줬어요.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정말? 무엇 때문에? 미술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우와, 우리 하윤이 대단한데? 태풍이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좋은 물감 사주셔서. 하하, 그건 하윤이 네가 열심히 한 거지. 세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어요. 저녁이 되어 하윤이가 잠든 후 저와 태풍은 집 밖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응?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태풍이 가만히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태풍아, 우리 60대야. 이 나이에 결혼을. 나이가 뭐가 중요해?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남은 인생을 너와 보내고 싶어. 태풍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저는 태풍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풍아, 고마워. 나도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그럼 결혼할래? 결혼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한 달 후 태풍의 저택 앞들에서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복을 해줬습니다. 하윤이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꽃을 뿌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축하해요. 저는 화려한 한복을, 태풍은 멋진 정장을 입었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평생 함께 할게요. 태풍 씨. 나도요, 순희 씨. 우리는 키스했어요.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저와 태풍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손녀 하윤이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됐어요. 할머니, 저 오늘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하윤이 정말 대단하네. 저는 하윤이를 안아주며 웃었어요. 태풍은 여전히 회장직을 겸하면서 고향에서 영무원 일을 계속했어요. 순희야, 오늘 마을에 관해 새 난방 시설 설치했어. 이제 어르신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래? 잘했어, 태풍아.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집사가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말끔하게 정돈된 옷차림, 진지한 표정. 어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아들을 보자 순간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그래, 어쩐 일이니? 아들은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2년 전처럼 울부짖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난 2년 동안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머니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말? 네, 어머니가 저를 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윤이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아빠지만 언젠가 하윤이가 자랑스러워할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런 마음이라면 가끔 하윤이를 만나게 해줄게. 정말요? 어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가 진짜로 변했는지 난 계속 지켜볼 거야. 만약 다시 예전과 같다면 그땐 완전히 끝이야. 알겠습니다. 어머니 약속드립니다. 아들은 일어나 깊게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태풍이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잘한 걸까? 잘한 거야. 용서는 쉽지 않아. 하지만 너는 기회를 줬어. 이제 준석이가 어떻게 하느냐는 그의 몫이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태풍아, 응, 나 정말 행복해. 나도야, 순이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왔었다면서요? 응, 그래, 조금 나아진 것 같더라. 그럼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러기로 했어. 잘 됐지? 하윤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는 하윤이를 안아주며 생각했어요. 착한 녀석. 밤이 깊어졌어요. 저와 태풍은 침실 발코니에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순이야, 저 별 보여? 저 별처럼 우리도 빛나고 있어. 어둠 속에서도. 저는 태풍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고마워, 태풍아. 그때 나를 구해줘서. 아니야, 나야말로 고마워. 나한테 와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아픔도 있었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상황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